그녀는 내 중학교 선배였다. 하지만 내가 1학년에 막 들어갔을 때 이미 학교 밖의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수면제를 잔뜩 집어먹은 그녀의 친구만이 무기정학을 맞고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워낙 근검 전략하던 엄마 덕분에 태어나서 외식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나에게 그녀는 처음으로 돈가스를 사주었다. 추운 겨울날이었고 신사동 사거리에 있던 푸른들이란 레스토랑이었다. 스프와 돈가스 그리고 후식까지 합쳐서 1,500원인 가게였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돈가스는 숭배의 대상이었지 평가의 대상은 아니었다. 선배는 위가 아프다고 잘 먹지 못했다. 나를 지켜보며 담배만 연달아 피워댔다. 짧은 커트머리는 노랗게 탈색해서 푸석거렸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갸름한 얼굴은 가끔 슬프게 웃었다. 철없는 나는 그녀 목까지 먹었으려나 돈가스를 사준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때는 궁금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사준 돈가스가 맛있었을 뿐이다. 철없는 그녀가 어떻게 번 돈인지 철없던 나는 잘 몰랐던 것 같다. 철없던 겨울이었다. 선배는 학교 앞 한자촌에서 살았다. 흙밭 위에 좁은 골목을 나와 교문 앞에서 우리가 파하길 자주 기다렸다. 슈퍼에서 음료수를 훔쳐먹고 아파트 베란다에 걸린 옷들을 훔쳐 입었지만 정작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의 마음 하나도 훔치지 못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술집에 여급이 되는 정도였다. 술집에서 술집으로 옮겨 다니며 키를 키워야 했다. 우리 집 근처에서 일할 때였다. 학교가 끝나고 노랗게 오후가 골마갈 때쯤 그녀를 만나러 가게에 갔었다. 그 카페는 동네에서 신사동 전철역으로 올라가는 언덕에 있었다. 텅 빈 가게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아 그녀 혼자였고 허공을 떠다니는 먼지들만 어색하게 반짝거렸다. 선배는 마른 오징어며 땅콩, 과일 같은 것들을 먹으라고 꺼내주고는 가만 내가 먹는 걸 지켜보았다. 평소에 사 먹을 수 없는 것들이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난다. 아마도 술 안주였겠지. 해가 질 무렵 우리는 가게를 나왔다. 선배는 내 손을 잡고 골목에서 골목으로 걸어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 돌아서는 그녀의 부스스한 머리가 바람만 불어도 부서질 것 같았다. 어린 나이에 맞지 않게 살이 홀쭉한 마른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했던 선배. 그녀는 그녀를 보호하고 지켜줄 부모가 없었다. 자신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잘 알지 못했고 그저 추운 세상에서 맨몸으로 견뎌나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선배는 항상 겨울이었고 아무도 그 겨울에서 꺼내주지 않았지만 세상을 원망하진 않았다. 단발에 바싹 마른 입술은 항상 뜯어져 있었다. 어마무지한 소문이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나에겐 그저 평범했다. 흔한 순정 만화를 좋아했고 어제 읽은 주인공의 이야기에 열중했다. 달랑거리는 짧은 치마 밑으로 드러난 앙상한 무릎이 꼭 선배와 닮아서 마음 어딘가가 쓸쓸했다. 둘은 단짝이었지만 한 명은 학교 안에 남고 한 명은 학교 밖에 남았다. 점점 멀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안과 밖은 많이 달랐다. 같은 건 소문뿐이었다. 소문은 언제나 둘의 친구였다. 선배와 다르게 그녀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 단정하게 자른 머리가 그녀의 다짐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한 명이 학교에 적응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부스스한 노란 머리에서 붉은 머리로 그리고 보라색 머리로 바뀔 뿐이었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둘은 그렇게 자신의 세계가 달라졌다. 하지만 결국 둘은 같았을지도 모르겠다. 세상에서 견뎌내기 위해 부서지는 것을 선택한 아이들이었으니까. 골목 이야기를 계속할까 한다. 우리 골목 앞집에는 제이가 살았다. 제이는 뽀얀 얼굴에 동그란 안경이 야무져 보이는 아이였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같은 학교였다. 제이는 책을 눈에서 떼지 않는 아이였다. 밥 먹을 때도, 수업 시간에도, 집에서도 언제나 책을 읽고 있었다. 종류도 가리지 않았다. 고전 소설에서 무협지, 만화까지 이야기가 있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충분히 책을 읽으면서도 충분히 공부를 잘 할 수 있었다. 제이의 아빠는 법대를 나왔지만 결국 사시에 합격하지 못하고 동네에서 가게를 차렸었다. 제이의 엄마는 남편의 꿈을 제이가 이뤄줄 거라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제이는 이야기에만 마음이 있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은 엄마의 바램만큼 나와주지 않았다. 등굣길에 제이가 들려주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마치 전기소와도 같았다. 선명한 그녀의 기억력은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잘도 현실로 끄집어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 꼴을 보지 못해 그녀의 책들을 집 밖으로 끄집어냈다. 교과서와 문제지를 제외한 책들은 제이의 방에서 사라졌다. 그 후로 책상 서랍 밑이나 방의 후미진 어느 구석에 책을 숨겼다. 발각되곤 했다. 언젠가 고등학교 때 제이는 삭발을 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반항이었다. 삭발까지 했지만 제이는 너무나 순했고 어머니의 말에 복종하는 어린 종이었다. 그건 제이의 마음 어딘가를 고장나게 했다. 사실 제이는 도벽이 있었다. 골목 끝에 있던 슈퍼에서 과자를 훔치거나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까지 훔치려고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모른 척했다. 왜인지는 모른다. 그냥 모른 척 해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제이의 실제 세계는 이곳이 아니었다. 그녀를 살아있게 느끼게 하는 곳은 책 속뿐이었다. 책 밖은 그저 회색의 도화지 같은 곳이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엄마 손에 끌려온 제이가 우리 집 문을 열었다. 아래 위로 나를 훑으며 자기 딸을 데리고 만화가게 같은 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손에는 내가 빌려줬다는 만화책이 검은 봉지에 아무렇게나 넣어져 있었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 만화책은 당신의 딸이 빌린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녀가 무슨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른다. 제이는 그 일로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나도 그 일을 따지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모른 척했다. 겨울이 지나고 삭발했던 머리가 더벅더벅 얼굴에 닿을 무렵 제이는 대학을 갔다. 그리 좋지도 그리 나쁘지도 않은
어중간한 삶의 시작이었다. 선배나 제이뿐이 아니라 골목 안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재개발이 이루어진 동네라면 다 가질 법한 이야기들과 어울리는 등장인물들이었다. 나는 그들 사이 어디쯤에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들에게 속하지 못했고 누구와도 같지 않았다. 밀림 같은 무성한 소문 속에서 직관과 감정만이 가득한 야생 짐승처럼 자랄 뿐이었다. 그러나 결국 내 시들은 다 골목에서 태어났다. 허름하고 눅눅한 아이들의 세계였다. 우리는 위험했고 순진했다. 과장된 포즈와 말끝마다 섞인 욕설로 약해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마치 위험한 고양이들 같았다. 대부분 반듯한 세상에 편입하지 못했다. 그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섬세한 설명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시절만큼 뜨겁거나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시절의 이야기를 쓴다. 그건 지금 여기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시대가 바뀌어도 지역이 바뀌어도 결국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 지금 사는 동네에도 그 시절과 닮은 아이들이 산다. 삐뚤어져서 용케도 잘하는 아이들. 어디가 고장난지도 모르고 삐걱거리는 아이들. 그래도 아이들은 열심히 자란다. 자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처가 아물지 않아도 벌어진 채로 흉터가 되지 못해도 아이들은 자신을 키워낸다. 그런 씩씩하게 쓸쓸하지만 아름답고